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말이죠, 여러분. 제가 독립을 꿈꾼다 뭐 이렇게 써놓기는 했는데 사실 꿈이라는 건 말이죠. 손에 잡히지 않는 것. 정말 꿈만 꾸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냥 막연하게 이제 부모님 품을 한번 떠나볼 때가 되지 않았나. 뭔가 진짜로 지금은 뭐 생각이 없기는 하지만 나중에 제가 결혼을 하게 돼서 갑자기 엄마 아빠 품을 떠나가지고 막 살림 이런 거 다 하려고 하다 보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상태에서 제 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될까 봐 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혼자 이렇게 좀 생활을 해보는 그런 연습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회가 된다면 그래도 독립을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뭐 요렇게 생각을 하다가 지금 오늘의 주제가 탄생을 했습니다. 근데 독립을 하려고 보니까 제가 그래도 뭐 20대 초반 이제 막 대학생 새내기 이래가지고 엄청 비좁은 막 단칸방 같은 원룸에서 월세를 내면서 살고 싶진 않더라고요. 지금에 와서야 이제 독립을 하는 건데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갖춰놓고 살고 싶은.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제가 아파트를 얻어서 나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약간 제 꿈과 현실의 그 중간쯤 어딘가에서 타협을 보고자 해서. 그렇다고 하면 전세집을 얻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진짜 그냥 원룸, 조금 넓은 원룸이나 아니면 투룸 정도라도 전세로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게 전세로 들어가는 게 나을지 아니면 월세로 들어가는 게 나을지 비교를 해보고자 그런 콘텐츠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좀 오늘도 또 이렇게 또르론 제가 또 준비를 해봤죠. 전세냐 월세냐 그것이 문제로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가쁜 독립? 갑자기 분위기 독립? 이거 오늘 안 그래도 어제 제가 집에서 밥을 먹는데 엄마가 물어보더라고요. 이번 주는 라이브 방송 주제가 뭐야? 근데 제가 어제 밥을 먹으면서 나 독립할 건데 전세인지 월세인지를 알아보려고라고 얘기를 하면은 갑자기 이제 엄마가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얘기가 너무 길어질까봐 말을 안 했어요. 그냥 안 정했어. 그냥 이러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오늘의 방송을 여기 부분부터 갑자기 보신다면 얘가 혼자서 지금 독립할 생각 다 하고 있는 건가 막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어머니 보고 계시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독립을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요. 어디까지나 100% 가정입니다. 제가 독립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나가 사는 게 좋을까에 대한 고찰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주제를 이렇게 가져왔고요. 또르릉. 귀여워. 제가 넣어놨지만 이 사진은 너무 귀여워. 날 좀 위로 올려볼까? 오늘은 제가 여기 위에, 왼쪽 위에 있도록 할게요. 잠시. 저거 제가 되게 많이 쓰는 제스처예요. 제가 뭐만 하면 이러는데 저 아이처럼 저렇게 얼굴이 커서 손가락이 작진 않지만 항상 저렇게 고민을 하는 걸로 하고. 자, 저의 고민이 이거라고 했었죠. 이 나이 먹고 처음으로 독립을 해보려는데 다달이 월세 내면서 살고 싶진 않아. 뭔가 다달이 막 월세로 나가면은 진짜 돈이 그냥 슝슝 빠져나가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매달 막 내 피 같은 돈이 막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까봐 월세로 들어가기 싫었던 건데 일단 전세라고 하면은 그래도 그 전세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일단 제로 베이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지금 수중에 뭐 모아놓은 돈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은 대출을 받아야 하는 건가? 뭐 대출은 어떻게 받아야 되지? 이렇게 간단하게 좀 생각을 했었어요. 대출도 물론 뭐 내가 전세를 뭐 2억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2억을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겠다라고 어렴풋이 생각은 했었지만 그래도 대출 받아야겠지? 라고만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문제점이 나타납니다. 짜잔! 전세금을 대출을 받아서 전세방을 얻으면 되는 거겠지? 라고 단순하게
정말 단순하게 세상 물정 모르는 지영이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 그냥 뭐 은행 가가지고 얼마 정도 대출 받을 수 있을지 물어보고 그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에 맞춰서 좀 방을 얻어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옆에 계셨던 과장님께서 얘기를 하셨던 거죠. 지영씨 대출 받으면 이자 내야죠. 두둔. 아하. 이게 정말 바보 같았죠? 대출만 받으면 끝인 줄 알았던 정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써놨습니다. 대출만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더랬습니다. 너란 아이 뇌순녀. 뇌순녀 아시나요 여러분? 뇌가 순수한 여자라는 얘기죠? 정말 하나만 생각하고 둘을 생각하지 못했던 세상 물정 모르는 지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라이언처럼 비를 맞으면서 좌절을 하는. 그래서 이게 월세 내는 거가 싫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전세로 들어가려면 대출을 받아서도 다달이 뭔가 나간다는 거는 똑같은 거구나 라고 이제 거기까지는 도달을 한 겁니다. 저의 생각에. 그렇다면 이제 진짜로 실질적으로 알아보자. 그러면 대출을 만약에 진짜 받아서 전세금 대출을 받아서 내가 다달이 은행에 내야 되는 그 이자가 더 많을지 아니면 그냥 월세방으로 들어가서 월세로 내야 하는 돈이 많을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면서 결론을 내려보려고 오늘 주제를 이렇게 가져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항상 이제 모니에 관련돼서 어떤 것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대출 받고 막 월세 내고 이런 거 저희 모니의 컨텐츠들 중에서 어떤 거에 가장 부합하는 내용일까요? 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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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 1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지만 나 혼자 대답을 해보도록 한다. 저희가 콘텐츠가 총 7개가 있잖아요. 드라이브, 신용, 커리어, 헬스, 초이스, 타운, 패밀리 이렇게 7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막 은행에 관련된 건 그렇죠! 누군가는 대답을 해줄 줄 알았어. 비비디 바비디 부님께서 신용이라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모니에서 신용 콘텐츠에 부합하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제가 또 늘 아이템을 장착하니까 이제 아이템을 장착할 시간이 왔어요. 두둔 두둔 두두두두두두둔 색깔마저도 샤크 같은 신용 관리. 오늘은 이 아이를 한번 장착해 볼까 해요. 이 아이는 또 제가 쓰면 또 기깔나게 잘 어울린다는 거 다들 아시죠? 내 머리와 한 몸이 돼서 이렇게 오늘은 파란색 신용관리 머리띠를 쓰고 진행을 해볼게요. 근데 이게 쓰고 나니까 굉장히 생소하더라고요. 제가 한 번도 이 머리띠 아이템이 저한테 온 이후로 신용관리를 써본 적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내가 신용 관련된 얘기를 별로 요새 한 적이 없구나라고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신용관리, 모니의 화면에서 신용을 띄워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또 오랜만에 제 신용도 이렇게 딱 들어갔더니 세상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지 뭐예요.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짜잔 이렇게 또 귀엽게 가져왔지. 잠깐만! 여러분 제가 약속을 지킨 게 있다고요. 제가 지난번에 제 신용 그 화면을 막 보여드리면서 좀 안타까운 얘기를 전해드렸었어요. 그 안타까운 얘기는 원래 제가 이제 입사한 초창기에 제 신용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저는 2등급이에요, 점수는 이래요 라고 했었는데 한 두어 달 지나고서 보여드릴 때가 되니까 점수가 떨어졌었잖아요. 기억이 나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굉장히 또 깊은 좌절에 이게 왜 떨어졌을까. 그래서 그때 예상을 했었던 거로는 바로 제가 지난달보다 카드값을 더 많이 써서 신용 점수가 내려갔나 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다시 카드값을 줄이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해서 제 신용 점수를 다시 회복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제 신용 점수가 뭐 회복이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꼭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들어가 보니까 신용 점수가 올랐지 뭐예요. 제가 좋아하는 이모티콘이에요 이거. 이 오도방정.
네, 카카오 이모티콘 중에서 이 오두방정 떠는 어피치가 있어. 이것도 약간 그 움직인 움짤로 가져오고 싶었는데 이렇게 정지되어 있는 화면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원래 이렇게 막 하면서 다리를 동동동동동동 막 굴러요. 너무 귀엽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 모니 화면을 캡처해서 가져왔습니다. 내 얼굴을 잠시 다시 위로 올려볼까? 지영 신용 점수 올리기에 성공하다. 그래서 이렇게 모니에서 신용 콘텐츠에 들어가 보시면은 첫 번째 화면은 이렇게 뜹니다. 요렇게 현재 2등급 앞으로 1등급까지 35점 남았습니다. 근데 35점이나 남았어요. 사실 1등급으로 올라가고 싶은데 1등급은 저한테 쉬운 일이 아닌가 봐요. 왜 그럴까? 누구는 다들 1등급 잘만 갔던데 왜 나는? 왜 나는? 제가 뭐 이렇게 뭐 연체한 적도 없고 대출도 안 받았었고 보증을 쓴 것도 없고 이렇게 열심히 따박따박 카드값을 잘 내면서 살고 있는데 왜 1등급이 안 되는 걸까요? 이건 누구한테 물어봐야 속 시원하게 알려주나? 은행에 가보면은 대답을 해줄까요? 일단 35점이나 남았다는 마음 아픈 사실을 뒤로 하고 밑으로 보면은 이제 점수가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왔잖아요. 907점. 두둔 세상에. 그래서 제가 그 전 거랑 이제 비교를 해드리려고 여기 밑에 뭐 7월 16일 대비 뭐 이렇게 화살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를 누르면 이제 요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신용. 제 신용평점 내역. 5월에 지난달에 이게 지난달을 기준으로 해서 나오는 거라서 지금은 7월이지만 이제 6월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지난달은 5월에 895점이었는데 다시 907점으로 올라간 것이죠. 여기 보시면 쭉 나와 있어요. 맨 처음에 이제 제가 입사했을 때 확인을 했었던 907점이었는데 두어 달도 아니었네. 그 다음 달 냉큼 떨어졌었어요. 그거 돈 많이 써서 떨어졌던 거잖아. 그죠?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약간 다시 백수 탈출해서 입사했다고 신나가지고 카드를 써서 왠지 신용 점수가 내려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약간 뭐 미미하게 떨어진 거기는 하지만 이 앞자리가 바뀌는 것에 대한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이게 900 만약에 똑같은 이게 몇 점이 내려가고 올라간 거더라? 12점? 12점이었나요? 12점이 뭐 912점에서 12점 떨어져서 900점 됐으면은 그래도 같은 900점대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렇게 막 엄청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었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9에서 8로 떨어지니까 막 두둔 마음이 막 쨍그랑. 아, 영조님은 3등급이시구나. 근데 보통 신용 점수, 아니, 신용 등급이 3등급 정도면은 굉장히 양호한 우수한 상태다라고 얘기를 해요. 3등급이라고 해도 나는 별로다라고 안 하셔도 돼요. 그것도 훌륭한 겁니다. 네, 일단 그래서 895점으로 4월에 떨어져서 그걸 5월까지 유지를 하다가 6월에 다시 상승한 거예요. 지금 제 기분 상태입니다. 얘가. 여기 밑에 이렇게 평점 변동이 이런 막대 그래프 말고 이렇게도 이거 뭐라 그러지? 선 그래프? 그런 그래프. 막대 그래프가 아닌 그냥 이런 그래프. 이런 걸로도 나타내지고요. 밑에 이제 친절하게 설명이 써 있어요. 신용평점이 895점에서 907점으로 12점 상승하였습니다. 쫙쫙쫙. 제가 여러분에게 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좀 빠른 시일 내에 제가 목표에 달성했다는 점. 근데 여기에는 약간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 신용에서 보면은 윗부분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밑에 또 어떤 화면이 나오는지 제가 모니를 또 캡처를 해왔죠. 근데 확인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죄송한데 6월 카드 이용금액 295만 5천 원 더 실합니까? 그래서 제가 놀라운 비하인드 스토리가 숨어있다고 한 게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자, 일단 신용평점부터 보면요. 자랑스러운 신용평점부터 보면은 일단 1000점 만점에 907점, 현재 2등급, 상위 19%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제가 이제 20대 여성이잖아요. 20대 여성의 평균 신용평점이 나옵니다. 그거는 1000점 만점에 807점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제가 907점이잖아요. 그래서 20대 여성 직장인의 신용평점은 807점으로
권지영님의 점수가 100점 더 높습니다. 꺄! 제가 평균보다 100점이나 더 높아요. 네, 기쁨도 잠시. 이제 신용을 봤으니까 여기 탭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 옆에 이제 카드로 넘어가 봅니다. 6월 카드 이용 금액이요. 259만 5천 원. 이거 진짜 우리 어머니가 보고 계시면 진짜 뒤로 나자빠지실 수도 있는데 큰일 났네. 어머니 잠시 핸드폰을 끄셔도 됩니다. 저런 거 월급 다 쓰는 아니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게 이럴 만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일단 자 여기도 또 어김없이 평균이 나오겠죠. 20대 여성 직장인의 평균 이용 금액은 147만 4천 원이래요. 근데 권지영님이 112만 1천 원이나 더 높다고. 근데 여기 그래프가 아주 그냥 평균보다도 오른쪽으로 치솟아 있죠. 그래서 오호. 이걸 또 이제 화면을 밑으로 쭉쭉 내려보면은 아까처럼 막대 그래프가 나와요. 여태까지 이렇게 미미하게 비슷한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오 주식이 이렇게 상승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막대 그래프가 위로 거의 2배나 상승하고야 말았어요. 내가 말하면서도 너무 민망하네. 이게 카드 값을 줄이면 신용 점수가 올라가는지 확인해 보겠다는 말은 못 지켰다. 라고 제가 위에 써놨어요. 이게 제 의도와는 살짝 다른 방향으로 이제 흘러가긴 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는 지난번보다 카드 값을 좀 더 썼으니까 다시 좀 덜 써서 신용평점이 올라가는지 확인을 해보겠다라고 했었는데 사실 제가 노력은 했었어요. 이 3월 다음에 4월이 되면서 카드 값을 좀 많이 썼잖아요. 여기 그래프를 보면. 그래서 요때 이제 신용평점이 떨어져가지고 다음 달에는 카드 값을 한번 안 써봐야겠다 하고서 진짜 다시 안 썼어요. 그래서 4월에서 5월로 넘어갈 때는 막대 그래프가 다시 밑으로 내려가 있죠. 사실 저는 이 약속은 또 지켰던 거예요. 카드 값을 줄여보겠다라는. 근데 신용평점이 안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잉? 뭐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이게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할까? 과장님의 말씀이 이 정도면 월급 다 쓴 거 아니냐? 라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죠. 이게 잠깐에는 아니고 약간의 꽁돈이 생겼어요. 제가. 이게 꽁돈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하여튼 저한테 원래 예전에 좀 뭔가 들어왔어야 할 금액이 좀 뒤늦게서야 들어와서 갑자기 이때 돈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또 사람 심리가 원래 들어와야 했을 때 못 들어왔을 때는 막 돈이 없어가지고 허리띠 졸라매고 살다가도 갑자기 이제 내 수입이 있는 상태에서 예전에 들어왔어야 될 금액이 좀 뒤늦게서야 들어오면은 약간 하늘에서 돈이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그거 다 쓴 거예요? 다 쓰진 않았어요. 그거에 반절 썼습니다. 반절은 저축했어요.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마세요. 200만 원 들어와서 100만 원 쓰잖아요. 그렇죠. 약간의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저도 양심상 다 쓰기는 너무 플렉스라는 느낌이 드니까 그거는 약간 마음속에 좀 담아도 반절만 써볼까? 하고 반절은 이렇게 똑 떼가지고 이렇게 저축을 잘 해놨고요. 반절을 이제 이럴 때 아니면 나를 위해서 언제 써보겠냐라는 생각으로 써본 겁니다. 사실 뭐 저희 어머니께서는 놀라지 않으실 거예요. 알고 계시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썼다. 날 위해서 썼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갑자기 꽁돈이 생겼다라고 느낌이 드실 때 그냥 바로 어디다 묶어두세요. 저처럼 이렇게 고민할 새가 없이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저축으로 넣어두실 거 아니면 근데 뭐 제 생각은 그래요. 아직 제가 뭐 30대가 된 것도 아니고 제가 지금 결혼을 막 당장에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닌지라 저를 위해 쓰는 것도 나쁘지 않다. 요 정도는. 아니에요? 너무 위에 있는데. 너무 위했어요? 너무 합리화시켰어요? 앞으로 다시 저축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비비디 바비디 붐님. 그럼요. 이런 경우가 근데 흔하게 오는 경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반 정도는 저를 위해서 니콜라스님 그만 웃으세요. 니콜라스님도 과장님과 같은 생각이신 건가? 너무했다라고 생각하실까요? 그래서 이렇게 됐다. 비하인드 스토리였습니다. 제가 신용 평점은 올랐으나 카드값을 줄여서 오른 건 아니다. 그럼 근데 이제 약간의 물음표가 머리 위에 또 뜨는 거죠. 그러면 카드값을 적게 쓴다고 해서 신용평점이 오르는 게 아니네. 나는 카드를 많이 썼는데도 왜 올랐을까? 아, 제 말이 뭔가 귀여운 구석이 있었나요? 감사합니다. 귀엽게 봐주셔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보노보노 땀을 흘리고 계시겠지만 봐주시는 분들이 귀여우셨다면 전 그걸로 됐습니다. 과장님이 또 약간 옆에서 착잡하게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애써 모른 척 해본다. 자,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카드값을 많이 썼을지언정 내 능력이 돼서 그거를 어쨌든 밀리지 않고 착 갚았던 거 아니에요? 그쵸? 카드값을 잘 냈으니까. 그래서 얘는 카드값을 썼어도 그래도 자기가 어떻게 운용할 수 있는 선 안에서 쓰나 보네 하고 평점이 높아진 게 아닌가라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코난 같았나요?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거가 아니고서야 사실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저는. 카드값을 조금 더 썼다가 그냥 바로 잘 냈다라는 거 외에는 뭐 달라진 게 없어요. 내가 카드사라도 2배 썼으면 신용도 올려주겠죠. 어? 원래 평소 평소 쓰던 거 2배를 쓰셨는데 지금 쓰던 거에 2배 쓰면은 신용을 올려줘요? 내가 만약에 카드 사라면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 아, 그래요? 그렇다고 합니다. 과장님께서 만약에 만일 본인이 카드사 직원이었다. 근데 누군가 고객이 평소에 쓰던 것보다 2배를 썼다. 그러면 올려줄 것 같아요. 그러면 신용평점을 높여줄 것 같다라고 합니다. 왜지? 왜일까? 계속 쓰라고. 아, 독려하는 차원인가요? 더 써라. 우리 돈 더 많이 가져가서 써라.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I don't know. 제가 또 그러면은 다음 달에 확인을 해볼게요. 이게 잠깐의 플렉스였고 다시 저의 생활 패턴으로 이제 돌아올 거기 때문에 그럼 또다시 저의 그런 카드값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면 신용평점이 만약에 다시 내려갈지 아니면 한 번 높여줬으니까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될지 제가 한번 월마다 체크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을 치워요? 얼마씩 쓰셨나 몰라. 아, 그렇게, 아이고, 죄송해요. 여기 아직 이게 아닌데. 채팅창을 잠시 그럼 치워보도록 왼쪽으로 치울게요. 왼쪽 이제 다 보셨죠? 여러분, 모니화면? 이렇게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요 화면 밑에 또 밑으로 내려보면은 자세한 카드 사용 내역이 나옵니다. 제가 일단 카드를 5개 가지고 있다라고 뜨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쓰고 있는 거는 실질적으로 쓰는 거는 3개예요. 얘는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얘는 아직도 저한테 미스테리입니다. 분명히 제가 네, 발급은 받았죠. 근데 이게 사용을 안 해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휴면이 되는 그런 안내 문자까지 받았던 것 같은데 없어지진 않고 그래서 제가 우리은행에 일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물어봤어요. 나 이거 안 쓰는데 좀 없애고 싶다, 아니면 다시 되살려보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연락을 했었는데, 이제 다 어플이 있잖아요. 은행사마다 어플이 있어서 제 거 로그인을 하려고 했더니, 아니, 제 이름으로 돼 있는 카드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요. 어플에 로그인을 하려고 하면은 제 이름으로 된 카드가 없다라고 뜨고, 막상 이렇게 카드 발급되어 있는 내역을 확인해 보면 얘는 또 있다고 뜨고, 얘 좀 약간 저에겐 유령 카드입니다. 한번 날 잡고서 아예 우리 카드사에 전화를 해보던, 좀 은행에 가보던 해서 해결을 봐야 되는데, 아시죠? 직장인들 은행 갈 시간조차 많지 않다는 거. 중간에 짬내서 갔다 와야 되는데, 밥 먹기 바쁘죠.
아니, 보통 이제 점심시간에 저 그러면은 일하는 시간에 갔다 와도 돼요? 보통 점심시간에 짬내서 가니까. 근데 점심 먹기 바빠서. 그래서 아직 그냥 이렇게 놔두고 있습니다. 저한테 피해주는 거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그렇고, 카뱅에도 카드가 체크카드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이제 계좌를 아마 개설을 할 때, 그냥 딸려서 오는 거여가지고 안 쓰고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세 개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이비 뭐야? KB 국민카드는 무조건 저한테는 오로지 온리 교통카드용입니다. 얘를 보면은 제가 한 달에 어느 정도의 교통 대금을 쓰고 있는지 딱 알 수가 있어요. 저는 한 요 정도쯤 쓴다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저의 홈타운 일산에서부터 여의도까지 늘 지하철을 타고 왔다 갔다, 가끔 힘들 때 버스도 타주고 그러면은 10만 원 넘지 않는 선에서 저는 지금 출퇴근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문제의 카드. 제가 이번 달에 너무 확 더 써버렸던. 그러니까 이게 돈이 들어와서 그냥 저축으로 아니, 뭐라 그러지? 돈이 있으니까 신용카드로 긁어놓고 나중에 돈을 낼까라고 생각했었지만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냥 돈이 있으니까 그냥 약간 현금 박치기 느낌으로 체크카드로 시원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저의 인생에서 볼 수 없었던 체크카드 사용 금액이 여기에 찍혀 있어요, 지금. 그리고 또 시단은 신용카드로는 또 고정적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저는 뭐 핸드폰 요금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신용카드에 묶여 있어서 나가게 되는 거라 여기에 이렇게 고정적인 거 플러스. 네? 니콜라스 님이 무슨 얘기를 하셨던 걸까? 저 은행 갔다 오라고? 네, 과장님이 멀티를 하시고 이렇게 저를 보내주신다는 내용이실까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세상에. 니콜라스 님도 이런 금액이 한두 번 정도 있기는 있으시다는 놀라운 사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저는 사실 원래 그렇게까지 막 카드 요금을 많이 쓰는 사람은 아닙니다. 한 번씩 이렇게. 보통의 20대 여성들처럼 한 달에 한 번씩 뭔가 좀 옷이 사고 싶다 그러면 비싸지 않은 선에서 옷을 한 번 사고 그런 느낌인데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보여드리려고 제가 열심히 이렇게 모니 화면을 캡처를 해왔었다는 사실. 남자분들은 약간 그런 전자기기 살 때 이런 값이 나올 수가 있구나. 아이패드, 노트북, 그렇죠. 저는 근데 제가 지금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을 그렇게까지 비싸게 주고 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일단 신용카드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웬만하면은 이제 할부를 이용하게 되기 때문에 한 달에 카드 이용 금액이 막 엄청 불어서 나오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노트북을 살 때는 할부로 샀었던 것 같아요. 제 노트북 자체도 그렇게 비싸지 않은 좀 발품 팔아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남자들이 잘 아니까 저는 위로 이제 친오빠가 있어가지고 오빠를 좀 많이 괴롭혔어요. 이게 좋으냐 저게 좋으냐 뭐 사양은 뭐 이런 거 사는 게 좋냐 저런 거 사는 게 좋냐. 그래서 오빠한테 물어봐서 오빠가 또 공대생이거든요. 또 공대생은 약간 이런 거에서 괜히 먹고 들어가는 점수가 있죠. 왠지 몰라도 알 것 같고 나보다는 잘 알 것 같고. 그래서 오빠한테 물어봐서 그때 한 노트북을 그렇게 구닥다리를 산 게 아닌데도 한 70만 원 정도의 선에서 샀던 것 같아요. 할부 인생, 이게 할부 인생 안 좋죠, 안 좋죠. 이게 할부의 늪에 빠지기 시작하면 헤어나올 수 없는, 계속 할부로 사게 되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나는 이제 이거를 사기 위해서 뭐 만약에 6월에 할부로 샀다. 근데 7월에는 내가 이걸 산 게 아닌데도 막 피 같은 돈이 그냥 생돈이 나가는 것 같은 느낌. 한 3개월 동안은. 그래서 좀 기분이 언짢죠. 할부를 보면. 그래서 네. 저희 모니 화면 잘 보셨죠? 내가 원래 이거를 제 핸드폰을 연결을 해가지고 보여드릴까 하다가 이렇게 간단하게 PPT에 그냥 캡처를 해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보시라고 가져왔습니다. 다음번에 또 이제 제가 신용평점이 만약에 다시 낮아진다거나 그럴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렇다면은 그때는 모니를 다시 제 핸드폰으로 연결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본론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독립을 이제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전셋집을 얻는 게 나을까? 전셋집을 얻으려면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그건 어떻게 해야 할까? 뭐 월세집을 얻는 게 나을까? 요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PPT를 다시 띄워보도록 한다. 뾰로롱 짜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제 독립을 하게 된다면 어떤 집으로 들어가고 싶은지 제가 원하는 전셋집의 조건을 한번 써보았어요. 보시면요. 일단 이왕 독립하는 거 회사에서 다니기 편해야겠죠. 집에서 나와 사는데 집보다도 더 먼 데로 가버리면 그게 무슨 뭐하러 독립해? 회사와 가까워야 한다. 일단 저희 여의도를 기준으로 지하철을 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사실 출퇴근길은 지하철이 편하기는 하거든요. 뭐 사람들 사이에 낑기기는 하지만 그 버스를 탈 때와는 좀 다른 마음의 안정이 있어요. 버스는 밀려. 차가 항상 뭔가 밀리기 때문에 이게 항상 뭐 1시간 걸린다, 40분 걸린다 이렇게 확정 지을 수가 없잖아요. 특히 버스 타고 다니시는 분들을 보면 날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비가 온다, 늦어져요. 이런 변수를 좀 제하고 싶어서 그냥 지하철을 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지하철은 환승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쭉 한 번에 왔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지하철 기준으로 환승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써놓은 거고요. 또 지하철을 탔을 때 소요 시간이 30분 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좀 적게 걸린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사실 지하철도 하나만 뭐 25분 정도만 타고 있어도 좀 오래 간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30분을 넘어가진 않았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만약에 살게 되는 그 집이 여기랑 가까워야 한다. 역세권. 엎어지면 코다할 거리. 또 아침에 막 출근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침에 집 문을 딱 나서가지고 역까지도 막 뭐 버스 타고 가야 되고 막 이러면은 굉장히 귀찮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좀 제외하고 싶어서 역과 가까워야 한다. 도보로 전 진짜 5분 이내로 쓰려고 그랬었어요. 그거 약간 너무 양아치인 것 같아가지고 그 정도면 너무 앞인가 해서 그래 10분 정도까지는 해서 도보 10분 이내. 그리고 저는 물론 누구나 그렇겠죠. 누구나 새 건물을 좋아하겠죠. 근데 너무 오래되지 않은 건물이었으면 좋겠어요. 일단 어느 정도 깔끔하게 방범 이런 것도 잘 갖춰져 있고 그리고 제가 좀 독립하는데 무서운 요소가 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벌레를 굉장히 무서워해요. 약간 그런 곤충 공포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집에서도 요만한 거미만 나와도 저는 진짜 울부짖습니다. 집에 있는 누구든 일단 불러야 돼요. 제 손으로 뭔가 이렇게 딱 벌레를 죽이고 이러는 거를 잘 못해서 아무래도 신축보다 오래된 건물이면은 좀 벌레 이런 것들도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좀 오래되지 않은 건물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거 말고도 사실 저는 제가 생각하는 조건은 더 많았어요. 저는 막, 되게 좀 비좁지 않았으면 좋겠고, 사실 막 원룸 아니었으면 좋겠고, 좀 공간이 어느 정도 딱딱 분리가 되어 있어야 그게 좀 사람 사는 집 같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막 쓰려고 하는데 과장님이 보시고서는, 아예 마음가짐이 안 됐다고. 그럼 독립 못한다고. 지금 그냥 원룸 이런 막 월세 막 이런 반지하 이런 데라도 어이구 감사합니다 하고 가야지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비좁고 그런 것까지는 어떻게든 내가 공간 활용을 잘 해보도록 하자 해서 약간은 좀 타협을 본 저와의 타협을 본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회사랑 가까워야 하고 역과 가까워야 되고 또 오래되지 않은 건물 요게 제가 뽑는 약간의 제가 신경 쓰는 기준 탑3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를 기준으로 이제 요새 뭐 그런 거 많이 나와 있잖아요. 어플. 집 알아보는 어플들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열심히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또 세상 물정 모르는 또 이 아이가 당연히 그래도 좀 나가서 사는데 아파트 이런 데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아파트를 기준으로 알아봤었어요. 그랬더니 말이죠. 두둔.
아파트나 뭐 아니면 오피스텔 이렇게 알아봤더니 전세가 저는 진짜 그래봤자 혼자 사는 독립하러 나가는 거니까 한 1, 2억 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전세가 3억 8천인 거예요. 매매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이거 너무 심한데 이거 아무리 대출 받는다고 해도 3억이 넘어가는 거는 좀 안 될 것 같은데 해서 다시 마음을 좀 고쳐 먹었죠. 마음을 고쳐 먹고 눈을 낮췄어요. 그래. 원룸으로 알아보자. 근데 요즘에는 그 어플을 통해서 알아본다고 하더라도 원룸도 이렇게 필터를 잘 해놓을 수가 있더라고요. 원룸도 그냥 오픈형 원룸이냐, 뭐 분리형 원룸이냐. 그래서 저는 뭐 분리형 원룸을 위주로 좀 찾아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로 쫙 이어져 있으면 약간 이건 뭐 개인의 취향이죠. 저는 약간 공간이 나눠져 있는 게 좋아서. 그래서 그렇게 알아봤더니 약간은 나아졌어요. 살짝 뭐 엄청 크게 눈에 띄게 달라지진 않는데 얘를 좀 살짝 요만큼 밀어놓을게요. 일단 그래도 이게 사진을 워낙 잘 찍은 것 같기는 해요. 진짜 여기가 그 거실 구석탱이 제일 끝부분에 삼각대만 설치해놓고 찍은 거겠죠? 진짜 이걸 보고 다시 한번 느꼈어요. 와, 집은 인테리어가 정말 중요하구나. 인테리어도 중요하고 또 사진을 또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구나. 사실 이런 것도 여기에 막 이렇게 미닫이 중문 이런 거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로 뚫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크게 안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공간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다 보니까 꽤 크네. 여기도 이만큼 공간이 있고 안으로 들어가도 저만큼의 공간이 있네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지금 여기 사진 물론 여기 안쪽은 잘리기는 했지만 얘는 면적이 전용 면적이 42인데 그거에 비해서 얘는 작은 편이에요. 33인데도 사진으로만 놓고 보면 얘가 훨씬 더 넓어 보이죠. 그래서 이런 공간 활용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 어쨌든 이 아이도 굉장히 깔끔해 보였고 얘도 또 이제 뭐 엄청 넓은 건 아니지만 이 와중에 여기가 가벽이 없었다면 공간 활용을 잘 못했을 것 같기는 해요. TV 이런 거 뭐 어디다 놔야 될지 모르겠고 거실 한복판에 TV 놓을 수 없잖아요. 벽 어딘가에 붙어 있어야지. 근데 여기에 이렇게 가벽을 설치를 해놓으니까 뭘로 하는지 모르시는구나 지금. 가벽 여기. 제가 이 화면과 이 화면을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제 나올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에서 저희 인턴 정은님께서 알려주셔서 알았네요. 여태까지 제가 뭐 설명하는지 모르셨구나. 제가 지금 이거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중문이 있어가지고 공간이 나눠져서 요 안에도 이만큼 공간이 있고 밖에도 이만큼 공간이 있고 정말 넓어 보이네요. 약간 그런. 그리고 얘는 안쪽이 잘려 있지만 사실 면적만 놓고 보면 얘가 제일 넓어요. 42. 독인, 개긴, 도토리, 키재기인 것 같긴 한데 여기는 40인데 그거에 비해서 얘는 33. 더 작은데도 이 사진만 놓고 보면은 얘보다 얘가 더 뭔가 넓어 보이지 않나요? 나만 그런가? 그래서 깔끔하고 좀 얘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요 옆에도 이제 얘랑 약간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죠? 근데 얘도 여기 가운데 가벽을 세워놓으니까 공간 활용이 더 쉬운 느낌? 이제 여기 수납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고 TV를 놔가지고 여기가 약간 거실, 여기는 부엌, 저쪽은 현관 막 이렇게 딱 나눠져 있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인테리어를 할 때 이런 가벽이 중요하다는 게 왜 그런지 얘를 보고 알았어요, 저는. 이렇게 공간을 분리시키는 게 좋구나. 그래서 제가 지금 구조를 거의 다 분리형 원룸으로 알아봤던 거예요. 얘는 리얼 그냥 정말 집 자체가 분리가 돼서 나온 것 같은 원룸인 것 같기는 해요. 여기에 방, 거실, 화장실 이렇게 되어 있죠. 얘도 근데 사실 제가 들어가서 살려고 한다면은 혼자 사는 거니까 굳이 뭐 더 넓지 않아도 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여기에서의 이제 그 관건은 수납. 저는 이제 항상 옷이 늘 골칫덩어리예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저희 집에서도 옷장을 벗어난 옷들이 굉장히 너무 많아서 지금 다 바닥에 쌓여가고 있는 옷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옷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혼자 만약에 이런 데서 산다고 하면은 뻥 뚫려 있고 괜찮긴 한데 이게 지금 원룸이니까 이게 끝일 거잖아요. 그쵸? 방이 또 하나가 또 있나? 다른 사진을 확인을 해보지 않아가지고 모르겠네. 일단 그렇다고 한다면 뭐 행거 이런 것도 놔둬야 되고 옷장 이런 것도 들어와야 되고 옷이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진은 뭐 이렇게 있고 여기도 약간 깔끔해 보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딱 보고 느꼈어요. 사진들만 놓고 봐서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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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애들은 2억이 넘어가고요. 집이네 라고 하는 거는 1억 2천이었어요. 약간 이제 그거예요. 또 나 자신과 또 한 번의 타협을 하느냐. 어느 정도 그냥 내가 깔끔하게 꾸미고 그냥 대충 하고 살란다 하고 전세 1억짜리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그래도 집 자체가 좀 본투비 예쁘게 되어 있는 대로 들어가고 싶어 라고 하면은 대출 더 받아가지고 2억짜리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원룸을 검색했을 때 그래도 아까 맨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것만큼 막 3억 얼마 이 정도는 아니니까 제가 다달이 내는 이자가 조금은 줄었겠죠? 그래서 이런 애들을 토대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굉장히 배가 고파요, 지금. 속이 쓰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출 상품을 이제 알아보려고 하니까 또 어떤 은행에서 대출 상품을 알아봐야 할까 이런 것들도 이제 쟁점일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뭐 더 많은 좋은 혜택을 가진 상품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주거래 은행으로 살펴봤어요. 주거래 은행이어야 내가 여태까지 쌓아온 그런 실적이 있어서 약간의 그런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아까 모니 화면을 같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주거래 은행이 신한은행이에요. 그래서 신한은행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한번 같이 상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근데 제가 이제 대출 상품, 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보다 보니까 오,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인턴님 너무 센스 있어. 제가 너무 배고파서 속 쓰리다고 하니까 키세스를 갖다 주셨어요. 잘 먹을게요. 배고파요. 어쨌든 하던 얘기는 해야지. 제가 대출 그 상품을 알아보다 보니까 이게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을 위한 전세자금 지원 그 대출 상품이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기금이 든든 상품이었는데 이게 안타깝게도 제가 봤을 때는 수도권에 있으신 분들은 받기 힘들어요. 왜냐면 최대 1억. 최대 1억이라서 아까 제가 알아본 그 원룸들 중에서도 진짜 그 1억 얼마였던 그 그 방이어야지만 어떻게 내가 여태까지 모아온 돈이랑 어떻게 합쳐가지고 들어갈 수 있을 정도? 약간 그래서 이거에 혜택을 받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글을 쭉 보니까 보통 약간 지역에 있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수도권은 방금 보여드렸던 대로 그냥 진짜 코딱지만한 원룸도 전세로 들어가려 그러면 다 억 단위예요. 그래서 저 기금 이 든든 상품을 알아보려고 하다가 아주 쿨하게 마음을 접고 다시 저의 주거래 은행으로 돌아가 봤습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만나볼까요? 저한테 해당될 만한 게 한 2가지 정도가 있었어요. 저는 일단 방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최대는 진짜 내가 진짜 막 미친 척하고 그냥 3억 얼마짜리 들어가 보자 해가지고 4억 가까이 대출을 받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은 한도가 일단 왜 안 되지? 너 왜 안 떠? 안 되잖아. 음, 당황.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야 하지? 인턴님 아시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이거를 잠시 여러분 슬라이드 쇼를 잠시 꺼보도록 할게요. 슬라이드 쇼를 잠시 꺼서 제가 URL을 그냥 복사를 해가지고 인터넷에 치면 되죠. 간단하다. 왜 안 되고 그래?
이게 제가 지금 오늘 새로운 곳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니터의 위치도 살짝 바뀌어 있어요. 원래 왼쪽에 있던 모니터가 오른쪽에 있고, 오른쪽에 있던 모니터가 왼쪽에 있어서 지금 마우스가 갈 길을 잃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알아본 첫 번째 그게 바로 이거였어요. 쏠 편한 전세 대출. 근데 이게 뭘로 나눠져 있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 서울보증보험,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서로 뭘 지원을 하는 거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대출 조건만 저는 이제 한 번씩 눌러봤죠. 얘는 최대 5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길래 5억 원까지 오케이 통과. 얘를 눌러보니까 얘는 최대 2억 2,200만 원이어서 얘는 약간 아슬아슬하다 싶은 거예요. 저희가 아까 봤던 그 제 리스트에 있는 전세집들을 보니까 뭐 2억 6천인 데도 있었고 2억 8천 뭐 이런 데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패스. 밑에 걸 또 눌러보니까 얘도 4.5억 원.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요거랑 요거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한번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를 한번 보면 일단 최대가 5억 원이니까 그거는 뭐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얘는 현재 직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직장인. 그럼 나도 이제 3개월 이상 됐으니까 괜찮죠? 그렇군. 근데 여기 되게 뭔가 막 이런 말들이 어려워. 나는 은행 이런 거 생각하면 머리가 아픈 게 그런 용어 막 이런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금액 막 왜 이렇게 어렵게 썼는지 모르겠어. 그냥 이게 내가 내야 되는 그 전세금의 5% 이상을 일단 계약을 하면서 선 지불을 해놓은 그런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2억짜리의 집을 지금 계약을 해놨어. 그래서 5%를 2억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거기에다 계약금으로 걸어놓는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계약을 해놓고 나서 이제 거기에 따른 뭐 서류들을 다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계약을 해놨다라는 거를 증명을 할 수 있을 만한 서류들. 그리고 무슨 금융 비용 부담률이 40% 이내인 사람이어야 된대요. 근데 그래서 이게 또 뭐냐, 아무튼 대출을 받은 고객이 연간 부담하는 대출 이자를 연소득으로 나눈 소득 대비 이자 비율. 말이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세자금 대출 말고도 다른 것도 대출을 받아놓으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대출 이자 그리고 지금 받으려는 대출의 뭐 이자 이런 것들은 본인의 연 소득으로 막 나눈 거 소득이랑 대비를 해놓은 그 비율 그거를 따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에는 별로 해당이 안 될 것 같은 게 40% 이내에 해당해야 된다 그랬는데 저는 신규 대출이잖아요. 그 전에는 아무 대출이 없으니까 당연히 40%가 넘어갈 일이 없겠죠? 그래서 대출 대상 주택, 뭐 아파트 아니면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아파트의 경우에는 뭐 시세 검색이 가능한 아파트여야 되고 연립이나 다세대는 국토교통부 공시 공동주택 가격 조회가 가능할 것. 어쨌든 어디든 그냥 이게 딱 보증이 되는 얘가 진짜 뭐 무늬만 건물이 아니다 뭐 이런 것들을 입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곳들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최대 5억 원대. 1주택자는 최고 3억 원. 1주택자라는 건 내가 이미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다른 곳을 계약을 하고자 돈을 받고자 할 때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대출 기간이 6개월부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좀 신기했어요. 보통은 거의 막 2년, 최소 2년이거나 아니면 짧아봐야 막 1년?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여기는 6개월부터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또 제가 또 주거래 은행으로 들어온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죠. 우대금리.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유죠. 우대금리를 받으려고 온 거죠. 근데 여기는 최고 0.5%더라고요. 일단 뭐 급여 이체가 우리 쪽 은행의 계좌로 되고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최근 뭐 3개월 동안 우리 은행에 있는 그런 카드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했니? 라는 거. 그런 것들을 다 만족했을 때 0.5%를 우대받을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럼 금리가 어떤지를 또 봐야겠죠. 금리를 보면 원래 기본금리는 3.52%라고 해요. 근데 내가 우대를 받을 수 있어. 근데 여기 0.7은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 0.2는 어디 있지? 일단 제가 확인했던 건 0.5였으니까 그러면 3.52에서 0.5를 빼면은 3.02%예요. 그래서 금리가 막 그렇게까지 낮아진다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그렇구나. 그럼 이제 아까 나머지 다른 상품이 있었잖아요. 걔를 또 검색을 해볼까? 라고 해봤습니다. 검색을 해보면 아까가 이거였고 첫 번째 거였고 이제 세 번째 거예요. 주택도시보증 여기로 넘어가 볼게요. 키스스 너무 맛있다. 자, 얘는 이제 최대 4.5억 원이었어요. 근데 대상 고객이 살짝 다르긴 해요. 1년 이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이거 5% 지급한 거는 똑같죠? 1년 이상 내가 그러니까 전셋집으로 들어가는 곳에 1년 이상 있을 거라고 계약을 해놓은 사람에 한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는 이런 건 너무 좋아요. 무방문 모바일 전세 대출. 요즘 시대에 은행을 막 직접적으로 가는 게 힘들 수 있으니까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면은 굉장히 편리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근데 이제 모바일로 할 때는 더 신중하셔야 돼요. 뭐든 실수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앞에 전문가가 앉아서 막 일일이 서류 체크해주고 막 그러면은 실수할 일이 없는데 나 혼자 핸드폰을 통해서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의도치 않게 뭐든 빠지거나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 할 때는 편리하긴 하지만 좀 조심하셔야 되겠다. 대출 대상? 1년 이상 아까 얘기했었던 그거고, 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고객. 뭐 이런 거는 이제 내가 만약에 어디에 계약을 한다라고 했을 때 아마 부동산 이런 데서 많이 도와줄 거예요. 제가 여기를 들어오려고 지금 전세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뭐 이런 서류들이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라고 얘기를 하면 아마 부동산 쪽에서 많이 도와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여기는 대출 대상 뭐 그렇게 그리고 임대인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3개월 이상 해당 주택을 소유해야 한대요. 무조건 내가 들어가는 집이 3개월 이상 동안은 내 소유여야 되는 거야. 다른 사람한테 넘길 수가 없어요. 그런 거는 이제 요새 저번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6.17 부동산 대책 뭐 이런 거 나오면서 굉장히 엄격해졌죠. 이거 뭐 전세 이런 거 아니더라도 매매도 내가 1주택자였다고 하면은 뭐 다른 집을 살려고 할 때 대출 금액도 제한되고 무조건 가지고 있는 집 처리해야 되고 막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저희의 지난 영상을 또 보시면 뭐 집주인이 을이 된다고 뭐 약간 이런 썸네일로 되어 있는 그런 거 있어요. 그거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출 한도 이런 거 보면 최대는 이렇고 전세 보증 금액 및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금액의 80% 이내. 그래가지고 최대 내가 만약에 2억짜리 전셋집에 들어가고 싶으면 대출로는 2억에 80%까지밖에 못 받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여기에 단 신혼부부나 청년 가구는 90%다. 그럼 저는 또 청년 가구잖아요. 저는 청년인걸요. 그러면은 90%. 그러면 저는 2억짜리에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은 90%는 난 10%만 있으면 돼요. 2천만 원만 가지고 있으면 대출을 나머지를 땡겨 받아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좋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얘도 이자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우대금리 얘는 최고 1.0%까지 우대를 해줘요. 아까 거는 0.5%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0.5%면 약간 혜택이 미비한데?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얘는 이제 급여 이체 뭐 이거는 저는 당연한 거고 신한카드도 이용을 하고 있고 매월 불이백 10만 원 이상 입금 확인 시 이거는 내가 글쎄 이건 안 될 수도 있겠는데 근데
근데 이거는 맨 처음에 안 됐다고 하더라도 아마 중간부터 내가 이거를 대출 받기 시작할 때부터 3개월 동안 유지를 하면은 그때부터는 아마 우대금리가 적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제 최대 1%다 우대금리 적용이 된다라는 가정하에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그럼 얘도 이제 기본금리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죠. 얘는 기본금리가 3.47%였어요. 아까 걔는 3.5 몇이었던 것 같은데, 그죠? 3.47에서 나는 1%를 우대금리 적용이 된다라고 했었으니까 2.47이 되는 거겠죠? 2.47 외우고 계세요? 2.47. 자, 그래서 상품을 이렇게 만나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 둘 중에는 얘가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금리도 더 낮게 책정이 되고, 그리고 뭐 다른 것들도 뭐 그냥 비슷비슷하지만 나한테 더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두 번째 걸로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PPT 나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검색해왔었던 원룸들이 있었잖아요. 얘네를 보면은 이 중에서 어떤 거를 중심으로 한번 해볼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 거 제일 마음에 들긴 했었거든요. 첫 번째, 얘네는 사실 또이또이니까 다 세 개가 2억 얼마 얼마 얼마. 얘는 관리비가 싸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근데 얘가 전용 면적은 얘네보다 넓은데 약간 공간 활용이 잘못된 것 같은 느낌도 들기는 해요. 뭔가 아니야 얘를 해볼까? 아 고민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게 관리비도 진짜 다달이 나가는 게 이 3만 원도 무시 못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3만 원이면 내가 먹고 싶은 야식 하나라도 시켜 먹을 수 있는 값인데. 그래서 이거를 그냥 다 해볼까? 네 개 다 계산해 보기에는 시간이 안 될까? 15분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도 한번 빠르게 해볼까요? 해보지 뭐. 일단 제가 오늘 뒤에 칠판이 있잖아요, 여러분. 얘 어디 갔어? 여러분, 제가 지금 화면 컨트롤이 미숙한 점 사과드릴게요. 내 얼굴로 돌아와서 칠판에다가 제가 좀 써보도록 할게요. 근데 칠판이 잘 안 보일 것 같아. 살짝 올려볼까? 이러면은 칠판이 조금은 보이겠죠? 자, 여러분. 첫 번째 매물은 2억 5,500. 2억 5,500만 원이 전세금이에요. 안 보여. 아, 그러면 좀 옆에다 써볼게요. 헛. 첫 번째. 여기는 보이시죠? 2억 5,500만. 얘가 전세금이었잖아요. 근데 전세금에 제가 아까 알아본 상품은 9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곱하기 0.9. 안 보여. 저 어디 조명을 좀 약간 가릴 수 있을까? 여러분, 칠판을 사용해 보려고 했더니 굉장히 어렵네요. 다시. 우여곡절을 겪으면 요 밑에다가 쓰면 괜찮을까? 첫 번째 매물 2억 5,500 곱하기 0.9. 거기에 저는 이제 다달이 내는 이자가 궁금했던 거잖아요. 이자가 아까 몇 퍼센트라고 했었지? 여러분, 칠판을 사용하려니까 굉장히 힘드네요. 얘는 금리가 2.47%였어. 2.47. 2.47%면 2.47%면 0.0247 이겠죠? 얘를 계산을 하면 이제 얘가 연 이자가 되는 거잖아요. 계산기 두들겨 본다. 그래서 얘를 다 계산을 해서 나누기 12를 해주면 내가 다달이 내는 이자값이 나오겠죠. 계산을 해보자.
자, 계산기 2억 5,500만 원 곱하기 0.9 곱하기 0.0247 나누기 12 4, 7, 2, 3, 8, 7 얘는 약 47만 원 정도. 괜찮은데? 다달이 내는 이자가 47만 원이에요. 거기에 플러스 얘는 이제 10만 원의 관리비가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저는 만약에 아까 보여드렸던 첫 번째 집을 계약을 하고 싶다. 전세금 대출을 받아서. 그러면은 한 달에 57만 원씩이 고정적인 지출이 되는 거예요. You know? 첫 번째는 57만 원. 그럼 첫 번째 57만 원이라고 여기다가 이제 적어놔야지. 자, 그럼 두 번째 집을 알아볼게요. 두 번째 집은 아까 2억 6천만 원이었어요. 그럼 여기만 이제 살짝 이렇게 바꾸면 되지. 2억 6천. 2억 6천에 이거 계산하는 건 다 똑같겠죠? 그것도 이제 계산을 해보면 되지. 2억 6천만 원 곱하기 0.9 곱하기 0.0247 나누기 12 얘도 뭐 비슷합니다. 뚜루루 얘는 48만 1,650원. 48만 원. 거기에 얘는 관리비가 얘도 10만 원이었어요. 그럼 얘는 58만 원이겠죠? 다달이 내야 되는 고정 지출이. 2번 집 58만 원. 오케이? 쉽죠? 자, 이제 대망의 세 번째 전세 가격이 가장 낮았던 1억 2천입니다. 얘는 진짜 그러면은 내는 돈이 얼마 없지 않을까? 1억 2천. 1억 2천 계산. 1억 2천 만원 곱하기 0.9 곱하기 0.0247 나누기 12 리얼? 여러분, 뭐 예쁜 거고 나발이고 그냥 싼 곳으로 가야 할 것 같은데요. 222300 22만 원. 거기에 얘는 관리비조차도 8만 원이었어. 앞에서 정은님이 보시다가 대박. 정은님 어때? 우리 같이 들어가서 살까요? Will you join us? 자, 뭐냐? 30만 원. 내 지금 맞게 계산을 하고 있는 거겠지? 진짜 30만 원이면 된다고? 놀라운데? 여러분, 답은 이미 정해진 것 같아요. 진짜 이 정도로 차이가 나는 거면 물론 이제 여기에다가 얘는 이제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고 혼자 살다 보면은 뭐 생필품이네 식비네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57만 원이나 8만 원을 기준으로 놔두고 거기에 막 식비 막 이렇게 하면은 거의 못해도 한 7, 80 정도는 고정적으로 한 달에 나가지 않을까?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와 20몇만 원이 세이브가 되는 거니까 식비까지 합쳐도 50에서 60 정도? 그 정도가 나갈 것 같은데요? 멋있는데 아까 거기 어디였지? 좀 이제 진지하게 알아봐야겠네 그걸 거기. 그래도 마지막 집도 한번 알아보긴 해야겠죠. 얘가 제일 비쌌어요. 2억 8천. 2억 8천을 계산해보자. 2억 8천만 원 곱하기 0.9 곱하기 0.0247 나누기 12 비슷하네. 5, 1, 8, 7, 0, 0 얘는 반올림하면 약 52만 원. 얘는 관리비가 7만 원이었어요. 관리비는 조금 싼 편이기는 한데 그래도 하하 가장 비싸다.
59만. 여러분, 제가 찾아온 그 원룸들 아까 4가지. 첫 번째는 연간으로 한 게 아니라 다달이 내야 하는 이자 플러스 이제 관리비까지 한 거예요, 저는. 월 이자 플러스 관리비. 원금? 원금은, 이거는 대출 상품이 원금을 그 만기 해지할 때 상환하는 그 방식이라서 저희는 그냥 월 이자만 내면 돼요. 월 이자만 내면 되고, 그냥 이 전세 계약이 끝나서 그러면 내 전세 계약이 끝났으니까 계약금을 돌려받을 거 아니에요, 집주인으로부터? 그대로 그냥 은행에 갖다 내면 돼요. 와우. 그런 방식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만 따지면 되는 겁니다. 앞에서 정은님이 3번. 저는 앞으로 여기로 들어가게 되는 건가 봐요. 근데 여기가 이제 아까 그래 여러분 이제 다 계산하는 거 다 보셨죠? 저희 이렇게 칠판 한번 써보려고 이렇게 해봤어요. 다시 내 자리로 돌아와서. 근데 사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4개 다 나쁘지 않기는 해요. 처음에 제가 알아봤었던 그 막 3억 얼마짜리 이런 거 알아봤을 때 진짜 와, 나 독립 못해 막 이랬었는데 이 정도면 저는 진짜 관리비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거의 한 90만 원 정도 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좀 열심히 어플에서 나름 발품 판다고 해가지고 저렇게 2억짜리를 알아보니까 확실히 달라지긴 하네요. 그럼 이제 또 여기로 넘어가 본다. 그래서 요렇게 저희가 지금 이제 알아본 것 중에 최상이라고 한 게 그냥 여기 3번이었던 거죠. 전세 1억 2천에 관리비 8만 원. 얘를 합쳤더니 총 월 30만 원 정도만 내면 된다. 내 집을 위해서. 인테리어들이 다 다른 게 예쁘긴 한데 내가 인테리어 잘 하면 되잖아, 그죠? 내가 이케아 가서 좀 예쁜 것들 사오면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왼쪽에 있는 2가지가 좀 거리가 더 가깝긴 했어요. 저희 여의도를 중심으로 얘네 2개는 공덕역이에요. 공덕역이면 지하철 3개? 진짜 엎어지면 코다할 거리. 그냥 진짜 막 늦잠을 막 늘어져라 자는 거 아닌 이상 절대 지각할 수 없는 그런 거리. 그랬는데 그건 좀 아쉽긴 하고 얘는 이제 노들역이어가지고 얘도 얼마 안 걸리기는 해요. 제가 아까 지하철 노선으로 찾아봤을 때 노들역에서 여의도역까지 9호선으로 그래도 한 번에 가는 거여가지고 한 15분 정도 걸렸던 것 같거든요. 그 정도면 뭐 땡큐지. 얘는 좀 더 멀었어, 사실. 노들역보다도 좀 더 가가지고 뭐 구반포역인가 뭐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이제 지하철로 탄다라고 생각했었을 때 20분이 아마 조금 넘어갔지 않았나? 아닌가? 봐볼까? 제가 아까 그 15분 걸린다는 게 구반포역이었나? 그러네. 여러분, 노들역에 얘 장난 아닌데? 노들역이면은 여의도역이랑 얘도 세정거장밖에 차이가 안 나요. 얘 여러모로 괜찮네. 저 진짜 얘 한번 보러 가볼까요, 집? 저 만약에 집 보러 가게 되면 그것도 영상으로 찍을게요. 굿. 앞에서 정우님이 엄지척. 좋아요. 이런 크리에이터적인 자세. 과장님이 아주 좋아하셨을 텐데 잠시 자리를 비우셨죠? 그래서 이렇게 원룸을 검색을 해서 알아봤어요. 그리고 이제 또 슬라이드쇼로 해봐야지. 그리고 말이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지금. 이거는 뭐 당연히 확정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이 얘기를 하면은 대표님이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실 수는 있는데 자 저희가 이제 회의를 하면서 제가 이런 콘텐츠로 또 라이브 방송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사실 대표님께서 굉장히 고려하고 계신 회사 복지 중에 하나가 정말 해주고 싶은 회사 복지 중에 하나가 전세금을 지원해주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눈이 반짝반짝 했었거든요. 해주세요. 근데 이제 회사 법인이면은 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자 나가는 그런 게 개인이랑 또 다르니까 1억을 지원을 해주신다. 만약에 해주게 된다면
그럼 만약에 제가 아까 알아봤던 그 전세방이면 1억, 맨날 까먹었어. 1억 얼마? 2천? 1억 2천이었잖아요? 그럼 1억을 지원을 해주시면 저는 2천만 원만 있으면 돼요, 사실. 여러분, 물론 제가 지금 오늘의 가정은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을 하는 거였잖아요. 내가 모아둔 돈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대출을 무조건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건데 1억을 지원해 주셔서 내가 2천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 2천 정도면 그냥 어떻게 좀 가져오세요. 부모님한테 가져오시든지 2천까지 아직 못 모았다. 뭐 그러면은 좀 어느 정도 부모님이랑 타협해서 엄마 나 이만큼 할 테니까 엄마가 그래도 이만큼만 보태줘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돈이에요. 2천은. 그럼 이런 거 얼마나 좋아. 네, 그렇지만 제가 옆에다 이번에 과연 얘 되게 심드렁하게 앉아있죠? 너무 마음에 들어서 얘를 가져왔어요. 과연. 그리고 이런 회사 복지는 이제 약간 첨언을 하셨었습니다. 회사를 1년 이상 다녔을 시. 아직 저한테 해당이 안 되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되면 얼마나 좋아요. 나중에라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좀 약간 탐나는 회사 복지인데 말이죠.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약간 솔깃한 말을 해주셨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세금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월세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봤어요. 혹시 월세로 들어가는 게 좀 더 싼 거 아닐까? 어차피 다달이 나가는 돈이 정해져 있는 거면 월세나 전세나 뭐 싼 쪽으로 가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과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월세가 더 좋다라고 하는 게 전세로 들어가면 뭐든 다 내가 해야 된다는 거지. 집에 무슨 문제가 생겼어. 수도에 문제가 생겼어. 내가 알아서 해야 돼. 뭐가 또 안 돼. 내가 알아서 해야 돼. 근데 얘 월세는 물이 안 나와요. 냉수밖에 안 나와요. 온수가 안 나와요. 이런 거 다 집주인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AS처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 그런 걸 생각하면 월세가 더 낫지 않겠냐라고 하셔서 사실 비등비등한 조건의 액수를 내게 되는 거라면은 월세로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은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저의 있었죠? 아까 그 집 보는 기준. 회사랑도 가까워야 돼. 여기랑도 가까워야 돼. 건물이 너무 오래돼서는 안 돼. 그런 원룸을 알아봤더니 월세를, 와우! 1000에 80. 일단 월세가 80. 거기에 플러스 관리비까지 내야 되잖아요? 관리비 좀 보세요. 8만원, 9만원. 그럼 거의 진짜 90만원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아까 알아봤던 3번 집이랑은 정말 많이 차이가 나고, 3번 집이 아니더라도 1, 2, 4번 집도 관리비랑 합쳐도 60만 원이 안 됐었는데 이건 너무 내가 손해보는 장사지. 장사라고 하니까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진짜 독립을 하게 된다면 그냥 너무 비싸지 않은 저렇게 2억 어느 정도까지 하는 걸 최대치로 잡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들어가는 게 가장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내가 월세랑 전세랑 비교를 해봤을 때 어디로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을지 한번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좀 유익하지 않았나요, 여러분? 저는 사실 전세, 월세 이런 거 저도 알아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라도 이건 진짜 그냥 약식으로 알아본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거는 이 정도가 아니라 전세 자금 대출의 최대치로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 금리도 받을 수 있는 우대금이 다 최대치로 적용을 했을 때 나오는 게 이만큼이니까 사실 이거보다는 훨씬 더 비싸질 수는 있어요. 그래도 약간의 희망은 생겼다. 이런 식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구나도 알게 됐고 또 나쁘지 않은데 여기서 막 많아져 봤자 월세보다는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독립을 꿈꾸게 된다면 이렇게 한번 알아봤으니까 조금 더 수월하게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진짜 알아보게 된다면 정말로 정기 콘텐츠로라도 브이로그로라도 찍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찡! 영성님, 역시 끝날 때쯤 되니 이제는 약간 저의 방송 끝나는 요정이 되신 것 같아요. 영성님이 나타나면 이제 끝날 때가 됐구나. 자, 여러분 오늘의 방송 재밌으셨나요? 오늘 저와 함께 지영이의 독립 프로젝트로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중간에 모니의 신용 콘텐츠 화면도 보여드렸던 거 잊지 않으셨죠? 신용 콘텐츠에서는 내가 사용한 카드 금액 뭐 이런 것들 신용 평점, 신용 등급까지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
나에 대한 신용 정보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신용 콘텐츠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2시간을 불태웠다. 하하하하.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금요일 2시에도 아마 여기서 이렇게 나타나게 될지 뭐 벽적으로 나타나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미디어실은 계속 공사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서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내일은 또 제가 저는 항상 금요일에는 요거보다는 가벼운 주제로 나타나기 때문에 조금 더 함께 신명나게 얘기할 수 있는 주제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즐거운 목요일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오후 2시에 나타나도록 할게요. 안녕 여러분. 바이바이.